구리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죠. 첫 걸음을 문장 성분으로 뗐습니다. 자, 문장 성분은 말 그대로 문장 내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성분들을 일컫는 말인데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눠요. 주성분은 문장 내에 필수적인 성분들을 말했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었죠. 주어는 말 그대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성분들을 말해요. 체언의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어는 주체의 동작이나 성질 상태 따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주로 용언,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고 체언의 서술격 조사가 붙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어는 체언의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됐고요. 보어는 되다 아니다를 서술어로 갖는 문장에 복격 조사 이 가래 갖는 체언이 바로 보어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속 성분은 이 주성분을 꾸며주는 말들인데 여러분 품사에서 공부했던 관형사와 부사 이 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죠. 그래서 관형어 또한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일컫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형어에는 관형사가 포함되고 또 용언의 관형사형이 포함되고요. 또 체언의 관형격 조사가 붙은 형태가 관형어가 됩니다. 자, 부사어에는 용언을 꾸며주는 말들 품사, 부사가 있고요. 그리고 용언의 부사형, 그리고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가 바로 부사어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어요. 독립어는 말 그대로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갖지 않는 독립적인 성분을 말합니다. 자, 이 독립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감탄사가 있고요. 체언의 혹격 조사가 붙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주성분에 포함되는 이 네 가지 말고도 필수적으로 쓰이는 성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필수적 부사어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이 주성분, 부속성분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필수성분과 수의성분으로도 구분을 하는데 필수성분 할 때는 이 주성분 네 가지 포함 필수적 부사어까지 필수성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필수성분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수의성분인데요. 그러니까 필수적 부사어를 제외한 부사어들을 우리는 수의적 부사어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복습했는데요. 오늘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류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문장의 짜임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겹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혼문장과 겹문장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겹문장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미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요. 오늘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도 이미 여러분 연결어미 구분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좀 복습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혼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치라고 하는 말은 단독, 혼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문장은 이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는 문장을 일컫습니다. 자, 보면 병수는 한국인이다. 서술어가 한국인인데 누가 한국인이에요? 병수가 한국인이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각각 한 번씩 나타나는 이런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혼문장보다는 이 주술관계가 여러 번 나타나는 문장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겹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술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들을 일컫는 것이죠. 우리는 병수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주어가 두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죠.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동작이나 아니면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한다 말고도 또 주어 서술어가 보입니다. 어디에 보이냐면 위에 혼문장에 썼던 문장 그대로네요. 병수가 한국인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지금 주어 서술어가 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는 겹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겹문장의 종류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겹문장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이어진 문장과 안긴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새로운 개념 같지만 사실 여러분은 어미를 통해서 이어진 문장과 안긴 문장에 대해서 사실 절반 이상을 이미 이해한 상태예요.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연결된 문장. 그러면 이어진 문장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연결어미 공부할 때 역시 여러분은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한 상태고요. 안긴 문장은 문장 속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 속의 문장을 만들어주는 어미들도 있어요. 뭐냐면 전성어미죠. 물론 이 안긴 문장은 전성어미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어진 문장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에서처럼 문장 주술 관계가 나란히 바로 이어지게 되죠. 주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역시 비가 오다, 우리가 학교에 안 가다처럼 주술 관계가 나란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일단 주술 관계가 나란히 이어져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지만 서로 대등한 것과 종속적인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뒤에서 복습을 하면서 또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긴 문장을 살펴볼 텐데요. 안긴 문장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사절로 안긴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 부사절로 안긴 문장, 인용절로 안긴 문장, 서술절로 안긴 문장까지 5개의 안긴 문장이 존재하는데요. 이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게, 자, 우리는 비가 와서 학교에 안 갔다에서 주술 관계를 찾아보면 우리가 안 간 것이기 때문에 주술 관계가 크게 있죠. 그런데 이 안쪽에 비가 오다라고 하는 또 주술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게 돼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안긴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안긴 문장은 다른 말로 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어진 문장과 이 안긴 문장을 만들어주게 되는 기능을 하는 문법적 요소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어미입니다.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비가 와서 우리는 학교에 안 갔다에서 각각 고와 아서는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이고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 연결어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안긴 문장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자, 부사절로 안겨 있다면 이것은 부사형 전성어미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둘 여러분 구분할 줄 알죠?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문장을 일컫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이 뒷절의 의미상으로 종속된 문장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다와 예술은 길다를 이으려면 고를 쓰면 되는데 이때 쓰인 고가 바로 대등적 연결어미가 되는 것이고, 비가 왔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 안 갔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 아서가 바로 종속적 연결어미가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어미들을 외우면 되겠죠? 아니죠. 그렇죠? 이 어미들을 외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 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 지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방법. 자, 먼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같은 경우는
대등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수평을 이루는 저울 같다. 그래서 앞뒷 문장을 바꿔도 이 저울의 수평은 깨지지 않는다. 저울의 수평이 깨지지 않는다는 말은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 앞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넣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저울은 수평이 이렇게 깨져버리겠죠. 뒷문장으로 다 옮겨간 상태니까요. 의미가 변하거나 비문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보면요. 자,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라고 하는 문장을 앞뒷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땅이 젖으면 비가 온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기울기가 이미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앞뒷 문장을 바꾸면 그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고 그렇다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비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앞에 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넣어보겠다. 자, 이미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저울에 앞에 것을 뒤로 옮긴다고 한들 기울기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옮겨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가 오면 젖는다 라고 하는 말은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라고 하는 문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대등적 연결음이나 앞뒷 문장 이동이 가능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그것이 어렵다. 두 번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문장이 뒷문장 속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그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어진 문장의 구분법도 살펴봤고요. 이어진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어진 문장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들을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알아들을 만한 의미들이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자, 수행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기역, 니은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디귿부터 미음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1번. 눈이 오고 바람도 분다. 여기서의 고는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것이죠. 바람이 불고 눈도 온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나열이죠. 눈 오고 바람도 불고 뭐 비도 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나열할 수 있잖아요. 나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습니다. 니은 눈이 오자 그는 차를 몰고 갔다. 자, 눈이 오자 그는 차를 몰고 갔다. 자, 이거 앞뒷 문장 바꿔보겠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나가자 눈이 왔다.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문장과 좀 의미 차이가 생겼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는 눈이 오자 차를 몰고 나갔다. 자, 그렇다면 뒷문장 속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정답은 2번이죠. 왜? 니은을 대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번 여러분 다 골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3번. 눈이 와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아서는 여러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죠? 원인의 뜻 맞는 것 같고요. 그쵸? 자, 눈이 오면 빨리 하산을 해야 된다. 눈이 오면 얘도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뒷문장 속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빨리 눈이 오면 하산을 해야 된다. 빨리 하산을 눈이 오면 해야 한다. 뭐 가능하죠. 그죠? 근데 왜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냐면 누가 하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체가 지금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주어가 정해져 있다면 자, 우리는 눈이 오면 빨리 하산을 해야 된다처럼 앞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넣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자, 눈이 와도 우리는 등산을 할 것이다. 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맞죠. 우리는 눈이 와도 등산을 하겠다. 되니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고 양보의 관계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장의 짜임, 견문장의 종류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서 이어진 문장을 종류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완전 복습하는 느낌이었죠? 다음 시간도 계속 이러한 수업들이 진행될 거니까요. 온라인 수업 듣는 기간 동안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겁니다.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겁먹을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문장은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